순백의 어린 왕자 유지우.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 예술의 기적. 작은 소년이 노래를 시작하자 스튜디오는 일순간 숨을 죽였다. 관객석의 눈동자가 무대에 고정되고 마스터들의 손이 멈췄다. 화려한 무대 효과도 특별한 연출도 없었다. 그저 한 소년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그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다. 2025년 1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회 예선 무대에서였다. 유지우라는 이름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8살 소년이 부른 조항조의 정령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감성은 관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순수함과 폭발적인 감정 표현이 공존하는 무대.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궁금증에 빠졌다. 이토록 특별한 아이는 대체 어떻게 자라온 것일까? 그의 부모는 누구일까? 유지우는 순백의 어린 왕자로 불리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 기사는 유지우의 성장 과정과 그를 만든 부모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 비범한 예술의 기적을 조명한다. 미스터 트롯 3. 전국을 놀라게 한 8살 소년. 미스터 트롯 3 예선 무대에 오른 유지우. 마이크가 겨우 닿을까 말까 한 작은 키였다. 그의 입에서 첫 음절이 흘러나오자 스튜디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조항조의 정령글 부르는 목소리는 맑고 깊었다. 8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마스터들은 숨을 삼키며 무대를 지켜봤고 전원 하트를 누르며 감탄을 쏟아냈다. 심사위원 이찬원은 이 노래의 가사를 이해할까 싶지만 순수한 목소리가 위로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유지우에게서 노래의 본질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방송 직후 유지우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단 5일 만에 조회수 150만을 돌파했다. 팬카페 사랑스럽지우는 가입자 3만 명을 넘겼고 SNS에서는 하루 8만 건 이상 언급되었다. 해외 팬들은 그를 베이비 트롯 킹지라 부르며 리액션 영상을 쏟아냈다. 방송 다음 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대중은 그의 노래에 감동했고 동시에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 유지우라는 현상에 대한 집단적 탐구가 시작되었다. 루머와 추측. 유지우를 둘러싼 소문이 소용돌이. 유지우의 무대가 화제가 되자 인터넷은 뜨거운 반응으로 들끓었다. 유튜브 댓글창엔 감탄과 함께 물음표가 이어졌고 커뮤니티엔 이 아이의 정체가 뭐야? 라는 글이 쏟아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연예인 집안이라는 추측부터 음악 명문가의 핏줄이라는 설까지 나돌았다. 심지어 그의 할머니가 이미자라는 황당한 주장도 있었다. 부모가 클래식 전공자일 거라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숨겨진 가족사 전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등장했고 비밀리에 준비된 천재 가수라는 썸네일이 눈길을 끌었다. 어떤 이는 유지우가 보컬 트레이닝 센터의 프로젝트 아이라고 믿었다. 또 다른 이는 유명 연출가의 손길이 있었다고 확신했다. 온라인은 정보 전쟁터가 되었다. 각종 루머가 진실인 양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소문은 하나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렬했다. 화려한 배경도 엘리트 교육도 없었다. 유지우를 만든 것은 평범한 가정의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바로 유지우의 부모였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아들을 지켜본 이들이었다. 충청남도 서산. 평범함 속에서 자란 유지우. 유지우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다. 대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중소도시였다. 고층 빌딩 대신 들판이 펼쳐진 동네.
유명 음악학원 대신 동네 책방이 있는 곳이었다. 그의 집은 작은 아파트 한 채였다. 오후 3시면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유지우는 단 한 번도 보컬 학원에 다닌 적이 없었다. 절대음감 훈련이나 경연 대비 특훈도 없었다. 그가 자란 환경은 특별할 것 없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한 철학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 유영수는 방송과 무관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음악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김미영은 가정주부였다. 그녀는 방송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들에게 음악을 선물했다. 매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클래식, 트로트, 팝송, 민요까지. 음악은 유지우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곳에서 유지우는 노래를 배웠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 아닌 감정이었다. 아버지 유영수. 무대 뒤의 감성 연출가. 유지우의 아버지 유영수는 음악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평생 방송국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 곡은 왜 슬프게 들릴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는 아들과 노래의 가사를 이야기했다. 분위기와 흐름을 함께 고민했다. 미스터 트롯 3 무대를 앞두고 그는 손수 큐시트를 작성했다. 정령대 감정선을 세밀하게 설계했다. 쉼표 다음에 숨을 고르고 클라이맥스에서 감정을 폭발시켜라고 조언했다. 고개를 드는 타이밍까지 표시했다. 제작진은 그의 연출에 놀랐다. 전문가조차 감탄할 만큼 정교하고 치밀했다. 유영수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유지우의 노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노래의 서사와 감정을 느끼게 했다. 노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그는 그것을 아들에게 전했다. 이 평범한 아버지의 헌신. 그것이 유지우 무대에 숨은 힘이었다. 어머니 김미영. 감성 디렉터의 조용한 힘. 유지우의 어머니 김미영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전문 교육자가 아니었고 음악 전공자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학원 대신 음악을 선물했다. 매일 다양한 곡을 들려주었다. 클래식의 격조 높은 선율, 90년대 팝의 감성, 트로트의 구슬픈 한이 담긴 노래. 그녀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다. 하루 30분. 그녀는 유지우에게 감정 일기를 쓰게 했다. 오늘 기분이 어땠어? 를 묻곤 했다. 노래를 부르기 전 그녀는 아들의 감정 상태를 점검했다. 이 노래에 어떤 마음을 담을까? 를 고민하게 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신념. 그녀는 그것을 아들에게 심어주었다. 유지우는 음정을 맞추는 법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의 손길 덕분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 있었다. 하지만 유지우의 내면을 만든 진정한 감성 디렉터였다. 김미영의 조용한 헌신. 그것이 유지우를 예술가로 키웠다. 감정 기반 교육. 새로운 음악 철학의 탄생. 유지우의 부모는 의도된 교육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의 방식은 삶의 일부였다. 음악을 듣고,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그것이 유지우를 길렀다. 그는 음정을 맞추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 대신 노래의 서사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다. 정령 무대에서 관객이 눈물을 흘린 이유.
그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유지우는 노래에 담긴 감정을 자기 언어로 풀어냈다. 그 능력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왔다. 음악 교육계는 이 방식에 주목했다. 감정 기반 예술 교육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놀랐다. 유럽 고전 음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천재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진짜 재능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 유지우의 사례는 강력한 답을 제시했다. 그의 부모는 경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음악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 철학은 새로운 교육 모델로 떠올랐다. 예술이 기술이 아닌 삶이라는 증거였다. 유지우의 무대. 전국을 넘어 세계로. 유지우의 정령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였다. 방송 이후 그의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해외 팬들이 반응했다. 베이비 트롯 킹이라는 별명. 리액션 영상이 연달아 올라왔다. 유튜브 조회수는 150만을 넘어섰고 팬카페는 3만 명을 돌파했다. SNS 트렌드를 장악했다. 그의 노래는 위로를 주었다.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감정을 환기시켰다. 대중은 단순한 귀여움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 깊은 감성에 끌렸다. 그의 무대는 계산된 화려함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해외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나온 기적으로 불렸다. 유지우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씨앗이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모의 선택. 인기의 무게를 덜어주다. 유지우의 인기는 거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수많은 기획사가 제안을 보냈다. 팬미팅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부모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지금은 아이가 음악을 즐길 때라고 말했다. 아버지 유영수는 친구들과 뛰노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어머니도 동의했다. 그들은 인기의 무게가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유지우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었다. 여전히 서산의 평범한 소년이었다. 부모는 아들에게 음악을 강요하지 않았다. 즐기고 느끼는 시간을 선물했다. 그들의 선택은 현명했다. 유지우는 압박 없이 잘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부모의 신념은 변함없었다. 이 결정은 대중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유지우가 남긴 질문. 예술이란 무엇인가? 유지우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진짜 감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라는 물음. 그의 이야기는 답을 주었다. 그는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었다. 거대한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진심이 만든 결정체. 그것이 유지우였다. 그의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예술을 낳았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신념. 그들은 그것을 증명했다. 유지우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 시작은 무대 밖이었다. 조용한 거실에서 부모와 함께한 시간. 그곳에서 감정이 자랐다. 예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유지우의 사례는 이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교육자들에게도 영감이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평범함의 위대함. 유지우의 진실. 유지우를 둘러싼 루머는 화려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강렬했다. 그는 연예인 2세도 엘리트 교육의 결과도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의 손으로 쓴 큐시트. 어머니의 감정 일기. 그것이 그의 무대를 만들었다. 화려한 촉광도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도 없었다. 대신 진심이 있었다. 그의 부모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은 무대에 있었다. 유지우는 천재성의 결과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예술 작품이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루머보다 드라마틱했다. 감정적이고 진실했다. 유지우는 순백의 어린 왕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조용히 아들을 키운 부모였다.